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터미널 레이트가 4%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4%로 수렴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중립금리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4%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낮은 상태에서 쭉 올라가지고 4% 한 다음에 끝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8%까지 올랐다가 4%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수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중립금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중립금리가 그쪽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네. 지금처럼 물가가 높은 상태에는 그 중립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중립금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4% 이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립금리가 저기니까 저 금리 위로 절대 못 올라와. 그러니까 4%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렴해 간다는 거하고 4% 위로는 절대 못 올라요.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약간은 좀 우리가 후자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파월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요 위로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연설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그런 거 하면 이제 네. 그리고 네. 며칠 전에 왜 파월 의장 연설하기 전에 잭슨홀 말고 네네네. 우리 얼마 전에 한거 예. 그거 한두 시간 전에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먼저 인터뷰인가 뭐를 하면 했죠. 네네 했습니다. 거기서 얼추 대충 대부분의 내용은 있어서는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네네. 거기서 왜 또 그 브레이나드가 네. 오버 타이트닝, 과잉 긴축 얘기를 왜 언급하죠? 아, 이게 결국에는 이제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이를 악물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두 개의 위험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리스크도 생기지만 과잉 긴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리스크도 생긴다라는 게 거의 그 연설의 후반부에 나와요. 네. 근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그 7월 FMC 의사록에서도 살짝 나왔던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너드가 뒤에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냐면 다만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가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연준도 오버 긴축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암시를 해준 거고요. 이것만으로 어떤 뭐 이렇게 답을 이제 뭐 우리 과잉 긴축이 더 무서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저기 파월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방점을 찍어주는데 결국에는 잭슨홀 연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얘기를 해줘요. 성장하고 물가 중에 뭐가 중요해?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연준에서 명확한 답을 준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만큼은 명확하게 줬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성장에는 두 가지 성장이 있습니다. 네. 그냥 성장이 있고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있습니다. 그냥 성장은 지금 금리를 낮춰놔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나오는 성장이죠. 일시적인 성장.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지금처럼 강력한 고용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는 게 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연준은 성장이냐 지속 가능한 성장이냐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속 가능한 성장을 테이크할 겁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테이크하려면 네. 당연히 물가를 먼저 잡고 가겠죠. 당장의 성장을 희생해서라도.